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것은 예상을 깬 충격적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이라면 법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했던 한 판사, 그분이 그야말로 엄청난 판결을 한 거죠. 우리 법원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공직선거법 판결을 한 그 한 판사보다는 이번에 2심 판결한 이 김동연이 이제 주심 판사인 위정교사 사건, 이런 재판 결과가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법정에서 결국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정치 생명을 끊는다, 감옥으로 보낸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에 대한 정의 구현, 상식적 판단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한 데가 절대 아닙니다. 예상한 대로 너무도 여기는 이상한 동네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홍준표였던가 누군가 그런 말 했었어요. 이재명은 홍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누군가 우파에 있는 보수에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요. 이재명 어차피 법원에서 못 잡는다. 그냥 정치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었어요. 정치에서 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차기 주자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이쪽에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이겼습니다. 몇 번. 그대로 쭉 나갔으면 한동훈 시대가 열렸겠죠. 한동훈 대세가. 그런데 그게 꺾여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올라올 기미도 없어, 이제는. 그냥 이재명의 반도 안 돼. 자, 어쨌거나 이번 이제 공직선거법 이 재판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아니고요, 위정교사 사건이, 이재명은 지지율이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쩌면 50% 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개인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 50 넘는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이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걸 꺾을 선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에 의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이 보수에서 만들어내야죠. 자, 누가 있습니까? 빤해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요 4명이 주로 여론조사에 올라옵니다. 요 4명이에요. 요 4명. 그 4명 중에 한 명한테 몰빵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한동훈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일으켜버렸고, 보수 전체를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이젠 더 이상. 그리고 오세훈도 이번에 명태균 건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네, 보니까. 3,3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줬다라는 게, 이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사법 처리되겠어요, 이 오세훈도. 자, 그럼 홍준표가 있습니까? 홍준표 또한요, 명태균 건하고 관련해서 뭔가 여기도 이상해. 결국은 그러면 안철수 하나 딱 남는데 안철수에 몰빵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여권에서는 원희룡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희룡.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도 좋고. 근데 원희룡은 참 좋은 카드긴 해요. 근데 인물의 크기가 과연 대선 주자급인가라고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원희룡은. 그 지역 기반도 좀 약하고. 영남에서 인기 하나도 없어요. 원희룡은. 그리고 원희룡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인물이거든. 아무리 열심히 밀어줘도 10% 넘기기 힘들어요. 원희룡은 제가 봐서는. 원희룡도 그렇고. 그럼 누가 있습니까? 결국 유승민에게 몰빵해야 됩니까? 그거는 경악할 일이잖아요. 다들 손살에 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유승민을 좋아하는 보수 내 그룹이 있죠. 중도 보수들. 유승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매체들이 유승민을 좋아해요. 그리고 유승민은 이미 죽은 패인데 제가 봐서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조중동 같은 이런 매체가 열심히 밀어줄 때 다시 이제 이렇게 펌프질 받으면은 뭔가 이렇게 존재감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시죠? 전부 다. 그럼 누구 있습니까? 누구? 김문수를 빨리 띄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랬잖아요. 김문수가 지난번에 국적 파문 일으키고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4.3 사건은 일종의 폭동이다. 등등 이런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분명한 선명한 어떤 우파 가치관,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정말 정통 우파적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때 엄청나게 그냥 뭐 크게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지율이 5% 가까이 나왔거든. 김문수라는 이름을 넣고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갤럽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귀하가 생각하는 차기 이제 대통령으로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질문을 던졌더니 김문수라고 답변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약 5% 가까이, 4점 몇 프로 나왔는데 1%가 주로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45만 유권자 기준으로요. 그러면 5%만 돼도 200만이 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게 지지율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났다는 게 김문수는 그전에 대선 주자로 거론도 안 됐어요. 그때 그게 물이 들어온 겁니다. 확 하고 번물이 열리면서 김문수 쪽으로 물이 쏟아진 거야. 그걸 잘 살리면서 노를 저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 후로 좌파 야권에서 김문수를 의도적으로 몇 번 갈궜죠. 갈굴 때마다 김문수가 뜬다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김문수 거론을 안 해. 이 말도 안 해, 아예. 부르지도 않아. 국회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국정감사할 때 아예 부르지도 않아. 오지 마라. 당신 말고 그 차가 한번 해라. 차관하고 그냥 뭐 틱톡 했어요, 서로. 주고받고 했다고. 그리고 김문수가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할 때 잠깐 보이고 그러고는 안 보인다고요.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면, 뉴스에서 사라지면 이 지지율이 없어요.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한두 달 흘렀는데 지금 지지율 1% 나옵니다. 1%. 한국갤럽은 1% 이상 나오면은 그걸 발표를 해줘요. 1% 밑으로는 발표 안 해줍니다. 주관식에서 1%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앞에는 2%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반반 떨어지잖아요. 다음에는 아예 이름이 없을 거요. 김문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물 들어갈 때 노를 못 쪼으니까 그냥 배 타고 물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 서버린 거야. 뻘에 지금 박힌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해 이러면은. 그래서 김문수를 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2번 김문수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경선의 위원장으로 발탁할 때,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할 때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총리로 딱 지명해주면 다 게임 아웃이야. 그러면 좌파 야당이 난리 치겠지.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난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지금 보수가 김문수 중심으로 결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총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들이 끝끝내 반대하면은 요즘은 총리 서리제도 없으니까. 그럼 총리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 사이에 김문수가 엄청난 약 한 달 정도 시간 끌어버리면은 김문수 갖고 뭐 이렇게 물리지 못한다 갖고 밀고 땡기고 밀당하다 보면요. 김문수란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려져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파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 애국 시민들 전부 김문수 쪽으로 마음을 열어주면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김문수로 이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난 뒤에 총리 이제 지명을 이제 취소하면 됩니다. 김문수는 총리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안 되면 그 한덕수 총리로 그냥 가세요, 그냥. 요즘 거론되는 총리들 보니까 전부 테크노크라트 혹은 무난하게 거론되는 사람들. 지금 한국은행 총재 오늘 뭐 거론되더군요. 총리로. 물론 경제인으로서 뭐 좋은 카드이긴 하죠. 테크노크라트잖아요.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죠. 그 앞에 거론된 사람이 주호영, 권영세, 그리고 또 이제 이정현 의원, 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무난하죠. 총리로 이제 지명하게 되면 야권에서 별로 태클을 안 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대권 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을 거론했던 것은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이러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를 집었다고 보는데, 그거 사실 후퇴하는 카드거든요. 물론, 그거 뭐 장점도 있어요. 무난하게 그렇게 이제 총리 추천받고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강공 카드는 아닙니다. 분명히. 여권 안에서도 보수 안에서도 우파 안에서도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 총리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금 거론되는 게 비서실장이 원희룡 아닙니까? 뭐 등등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사법 처리를 반드시 한다라고 믿는 것은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이번에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거는 그런 식으로 잘 나왔는데 결과가 위정교사건은 더욱더 명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깨졌잖아요. 완전히 그냥 180도 반전이 지금 된 겁니다. 다들 확신했잖아요. 유죄는 틀림없고
다만 법정 구속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건 뭐 그거 해 개념도 없어졌어요. 그냥 뭐 그 최소한 금고형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냥 게임 아웃인데 하다 못해 벌금형도 없고 그냥 무죄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판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법원 전체가 엄청나게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다. 작용화되어 있다. 조일의 대법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뭐 길어봐야 뭐 1년 뭐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아직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을 못했어. 그리고 그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투형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뚜렷한 어떤 경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중도라고 봐도 됩니다. 무난 그 자체입니다. 무난 그 자체. 절대 전투를 벌일 사람이 아니에요. 조이대는. 좋은 게 좋다가 아마 맞을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 법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문재인, 김명수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1심 한성진 판사가요. 한 판사가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것도 말이죠. 옳거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라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문재인, 김명수 라인이라서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라인하고 이재명하고는 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이 위정교 사건에 여기 있는 판사들은 글쎄요 명확하진 않은데 문과 그 김명수 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자, 그건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파봐야 될 일이죠. 저는 법원 안에서도 그냥 오로지 법만 보고 법조문만 보고 판결하는 사람들도 그런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바람을 타는 사람들, 어떤 라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한 판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그런 어떤 판사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딴 거 없습니다. 법만 믿어서는 안 돼요. 법정에서만 뭔가 이렇게 그 모든 걸 던져놓고 올인해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 반사 이익을 이재명이가 다 가져가요. 오히려 역효과 터집니다. 이재명 다음 지지율 조사하면 더 올라갈 거요. 진짜 50% 넘는 걸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될지도 몰라요. 한동훈의 3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 괴멸이잖아, 그냥 괴멸. 대통령은 또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권력이 차기 주자로 넘어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자연스럽다고. 그런데 가야 될 차기 주자가 없네. 차기 주자가. 한동훈하고는 지금 관계가 너무도 지금 예민해져가 힘들어졌고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김문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지금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뭐 다른 뭐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뒤집지도 못하고 법원은 더더욱 이재명에게 솜방망이를 칠 수밖에 없어요. 겁나서 못합니다. 저렇게 되면은. 특별히 그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차라리 친문 김명수 라인이면 나아요. 그러면 어떤 적대감을 갖고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진짜 적입니다. 친문 수박하고 이재명 개딸들하고는 완전히 여기는 불구대천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라인이 차라리 문 좋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몰라도요. 지금 이 또 김동연 판사 이거는요. 이재명 전담 판사잖아요. 이것 말고도 그 4개 병합된 사건, 뭐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뭐 등등 해서요. 이거 4개 사건 전체를 지금 다 그 사람이 다 지금 관장하고 있잖아요. 백현동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재판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엉망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위정교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이화영에게 이제 징역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한 그 판사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권을 이제 맡았죠. 이제 그게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이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이재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범격이에요. 이화영은 그 밑에 부하잖아요. 종범일 수가 있거든. 원래 주범이 더 무거운 형을 이제 얻어봤는데 그 판사만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법하고는 관계없이 정치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로.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한동훈이면 한동훈으로 가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다면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나는 원희룡입니다. 나는 오세훈입니다. 뭐 나는 누굽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지율을 몰아야 됩니다.
그거 빨리 안 하면 정말 나중에 재앙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거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 터져가지고 오늘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애국 우파 자유보수들이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정말 기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리 뽑아내네요. 모든 언론 통틀어서 제1보를 때리더라고 이걸.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내용은 없고 제목만 딱 있길래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뭐 이게 중간 과정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끝난 결론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 이재명, 이정교사 1심 무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진성은 위정 인정. 김진성 본인은요, 위정했다라고 그러는데도, 사법부가 이런 걸 인정 안 한 거죠. 벌금 500만 원으로요. 양자 다 그냥 가벼운 솜방망이를 때렸는데,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황제 대우를 해준 겁니다. 황제. 자,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한숨 돌린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론 반전 노릴 듯. 저는 걱정되는 게, 다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입니다. 가령 한동훈 15, 이재명 50 이렇게 나와보면 그 게임 끝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차기 주자를 빨리 찾아야 돼요. 김문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빨리 그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시를. 제가 김문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김문수에게만 올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김문수가 제일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카드가 있으면,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그 사람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죠. 자, 여러분, 정치로 이재명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홍준표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 했습니다. 이재명을 법정에서 못 잡는다. 차라리 공정하게 그냥 페어플레이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보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누군가 했었어요.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